도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자율 할인율 잠깐 해봤죠. 뭐 그런 개념. 그래서 뭐 용어 자체는 지금 현재 돈이 있는데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이자가 붙어서 이 돈의 가치가 더 커진다. 몇 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현재 금액으로 땡기면 값은 작아진다. 뭐 그게 바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 화폐의 시간 가치라고 하는데 일단 요거 좀 정리 좀 먼저 하고 해야 돼요. 자, 이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있죠. 현재 가치. 그다음에 이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계수가 있는데 자 볼래요? 2 곱하기 a는 4다. 그러면 a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면 참 좋겠죠.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고 a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걸 물어봐요. 2하고 4는 똑같지 않은데 a가 좌변의 값이 4와 같게끔 되도록 조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은 4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4의 계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이면 당연히 무슨 계수겠어요? 무슨 계수? 6의 계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현재 가치를 물어보려고 한다.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현재 가치를 만들어주는 계수다 해서 현재 가치 계수 또는 줄여서 현가 계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무슨 계수가 나와야 된다? 현가 계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다음 미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미래 가치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미래 가치 계수 줄여서 내가 계수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계수. 그러면 다시 보니 현재 가치 물어보면 현가 계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계수 이러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 연금이란 소리도 있고 일시불이란 소리도 있거든요. 자, 일시불이란 소리 먼저 쓸게요. 일시불이란 소리가 있고 연금이란 용어가 있는데 자, 일시불이란 것은 전체 기간 중에 돈이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일시불이에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라는 돈을 10% 이자율로 3년 동안 은행에 정기 예탁을 하고 나서 가만 놔뒀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찾으러 가겠대. 그러면 이 3억 원은 전체 3년이라는 기간 중에 한 번 발생하고 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에 한 번만 발생하니까 일시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연금은 똑같은 돈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연금이라고 그래요. 매달 10일 날 50만 원씩 4년 동안 은행에 정기 적금을 하겠다. 그러면 그 50만 원이라는 돈은 매달 10일 날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이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시불이란 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일시불에 무슨 계수 이용하냐면 자,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계수? 현가 계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계수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무슨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 계수 이러면 되겠고요. 다음 일시불이란 돈이 있다. 또 역시 연금이란 돈이 있다. 근데 미래 가치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무슨 계수? 내가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란 걸 이용하고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연금의 내가 계수를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시험에서 이제 어떤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 때는 무슨 계수를 이용하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자, 4년 후에 처분 시 10억 원이 예상되는 토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할인율 10%를 적용했을 때 현재 처분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다. 자, 스톱.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 문장 전체를 한눈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항상 문장 맨 끝에 보면 현재 시점의 가치를 물어보는지 미래 시점의 가치를 물어보는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디 딱 보니까 언제 시점의 가치를 물어보고 있죠? 현재. 그럼 일단 현재의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무슨 계수가 나와야 돼요? 현가 계수가 나와야 돼요. 다음 그리고 나서 중간에 몇 년 어쩌고 다 빼요. 돈만 찾아 돈만.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이 연금이면 연금의 현가 계수, 일시불이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갖다 붙여주면 되거든요. 자, 이 돈의 성격이 연금이 일시불이에요. 딱 한 번 발생했죠? 그러면 무슨 계수 이용하냐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팔면 10억인데 그냥 임의의 숫자를 넣을게요. 어디? 4년 후에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미리 팔면 금액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4년짜리 일시불 현가 계수가 그냥 할게요.
6270이라고 가정하자 그냥. 그러면 4년을 기다려서 팔면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미리 할인해서 팔면 금액이 0.62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6억 2,700 정도로 가치가 할인돼서 작아진다. 그런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숫자를 제시하거든요. 제시하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술을 집어넣는지 그것만 잡아내면 돼요. 또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자, 현재 5억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자율 10%로 5년간 은행에 정기 예탁을 하고 5년 후 만기가 됐을 때 찾으러 가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다. 항상 맨 끝을 보라고 그랬죠. 이 만기란 것은 5년 후죠. 무슨 개수? 내과 개수가 나와야 돼. 내과 개수. 자, 이거 답 이런 거 보지 마요. 요거 한 번 발생했죠. 그럼 무슨 개수? 일시불. 그럼 무슨 개수? 일시불의 내과 개수. 그렇게 딱 해주면 돼요. 일시불의 내과 개수 이렇게. 다음 세 번째. 보험을 가입했어요. 연금 보험을 가입했거든요. 그랬더니 앞으로 20년간 매년 2천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20년간 받을 수 있대요. 연금보험. 근데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이 돈을 현재 찾게 된다면 그 금액이 얼마냐 물어보겠대. 자, 지금 눈이 어디로 가 있는, 여기 가 있죠. 이쪽으로. 항상 이쪽으로. 자, 무슨 개수? 현가계수. 다음. 그러니까 매년 2천만 원이 뭐냐고. 그렇죠. 그러면 연금이란 돈의 현재 시점의 가치를 물어본다 해서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자, 이제 회사 퇴직 후 회사로부터 15년간 매월 120만 원씩 돈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근데 이것을 10%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자, 어디? 매년 매년 1,000만 원씩 10% 이자를 적용했을 때, 매년 1,000만 원씩 10% 이자를 적용했을 때 8년간 은행에 정기 적금을 한다. 그리고 8년 후 만기가 됐을 때 찾을 때 그 금액이 얼마냐? 자, 요거 내과 개수죠? 요거 그러니까 뭐 연금의 내과 개수. 그냥 이렇게만 지어보면 돼요. 하나도 문제 안 됩니다. 다시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미래치 물어보면 내과 개수. 그러면 돼요. 예.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연금의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원래 밥 먹고 나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소화도 안 되는데 자꾸 잔소리하면 안 되니까 잔소리 안 할 텐데 다시 할게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그렇게 잘할 거면서 왜 두 번 이야기하게 만들어? 잘할 거면서. 다음.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죠. 대출 받고자 하는 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저당 상수란 걸 곱하면 이자만 계산되는 게 아니고 뭐가 계산되냐면 원리금이 계산돼요. 원리금이. 그래서 투자는 현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돈을 빌린다면 빌리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알아보려면 저당 상수를 곱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음. 미래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치가 있대요. 목표 금액이 있는데 거기다가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면 매기간 충당해야 되는 충당금 적립액이 돼요. 자, 미래 만들고자 하는 돈에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10달 후에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매달 대이정통에다 집어넣는다면 10만 원씩 10번 집어넣으면 대지 배를 10달 후에 쫙 갈라보면 100만 원이 나오는 거 맞죠? 왜냐하면 대지는 이자 주니까 안 주니까.
대지는 이자를 주지 않으니까 원금만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자라는 게 발생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은행에 집어넣는다면 10만 원이 아니고 매달 9만 8천 원씩만 집어넣어도 충당 적립을 해도 9만 8천 원씩 10번이면 98만 원인데 2만 원은 이자가 붙어가지고 100만 원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있죠. 제가 이제 터미널 가면요 매주 거기 농협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어요. 가지고 광천 터미널 가보면 뭐 하냐면요 그 프랭카이드에다가 10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5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돈을 집어넣으면 1억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매달 이제 10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될지 금액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요 금액씩 넣으면 원금은 1억 원이 안 되지만 나머지 이자를 붙여서 10년 후에는 딱 1억을 만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거지. 10년 후 미래 이자율 고려해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집어넣어야 될 돈이 얼마냐. 그거 물어볼 때 써먹는 게 바로 뭐다? 감책인계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것도 한 번 더 보고 갑시다. 아예 보고 갑시다. 자, 읽어봐. 시작. 이렇게. 자, 스톱. 요 두 놈은 노골적으로 나 현재가치 구할 때 써먹는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 현가계수는 현재가치 구할 때 아니 미래가치를 구할 때 계산하는 식이다 이런 거 안 나와요. 나는 아예 노골적으로 현재가치 구할 때 써먹는 놈이야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다시 요거 읽어봐요. 시작. 요거 요 두 놈도 나 미래가치 파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놈들도 두 놈은 현재가치 구할 때 써먹는 기수다 이런 소리를 안 주지. 그러면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저당상수는 미래가치 구할 때 써먹는 기수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틀렸죠? 저당상수는 무슨 가치? 현재가치 계산과 관련돼 있고 일시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감책계수는 현재가치 구할 때 써먹는 기수다. 틀렸죠? 감책계수는 무슨 기수? 미래가치 내가 미래가치 구할 때 써먹는 기수죠. 요거 하나. 다음 우리 역수 아시죠? 역수 관계.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 기억나세요 혹시?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인데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현저 내감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현저 내감. 현저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뭐고? 저당상수. 내감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뭐다? 감책인계수.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볼 거고요. 현저 내감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현저 내감 시작.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 연금의 내가계수 역수는 감책인계수. 일단 여기까지. 다음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 거예요. 할 말이 많아 지금 여기는. 잔금 비율 아세요? 1억 빌리는데 3천만 원 갚았대. 갚은 돈이 3천만 원이죠. 그러면 갚은 돈의 비율은 몇 퍼센트? 30%. 그렇죠. 그걸 갖다 좀 더 유식한 표현으로 상환 비율이 3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그럼 못 갚은 돈은 7천만 원이니까 70%네. 못 갚은 비율을 좀 유식한 말로 잔금 비율이라고 그래. 70%. 그러면 상환 비율하고 잔금 비율하고 합치면 얼마예요? 1이죠. 따라서 두 개 합쳐야지 1 100%가 되니까 어떤 놈 한 놈 물어볼 때는 잔금 비율 물어보면 1 빼기 상환 비율 해야 되고 상환 비율 물어보면 1 빼기 잔금 비율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놈 합쳐야 1이니까 어떤 놈 한 놈 물어볼 때 1 더하기라는 소리가 절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1 빼기 이렇게 가야 돼요. 네. 하나 더. 닥치고 함기 오늘 그래서 우리 저기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냐? 위험 회피적 혐오적일수록 투자 곡선 인기기는 급하다 했죠.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두 곡선이 무슨 점? 접점. 다음 잔금 비율은 무슨 계수를 이용하냐면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 그것도 시험에 왜 그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잔금 비율은요 1억 빌렸는데 7천만 원 못 갚았대. 그러면 잔금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요? 70%입니까? 그렇죠. 70%. 자, 일단 가만히 묶어놓고 문제 먼저 풀어놓고 갑시다. 일단 27번. 틀린 것은
1번 현재 5억 원인 주택이 매년 몇 %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있다는 밑줄 그어놓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사용해서 10년 후 동그라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자, 일단 볼게요. 후의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 들어간 거 맞죠? 다음 여기서 5억 원이라는 돈은 현재 일시에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 맞아요? 1번? 맞아요. 2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 저당 대출을 받을 경우에 저당 대출의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저당 상수 맞죠? 빌린 돈 곱하기 저당 상수하면 균등한 원리금이 계산이 되니까 맞고요. 3번 5년 후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벌써 있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몇 년 후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하면 끝나야 돼.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매월 말 불입해야 되는 적립금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 엄마 이거 봐봐. 미래 목돈 마련하기 위한 저축 감책인 기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억에다가 감책인 기수를 곱해야지. 미래 목돈 마련 저축이니까 그죠? 3번이 틀렸어요. 쉬는 날 이렇게 공부하려고 열심히 나온 그 열의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지만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알죠? 아까 내가 모의고사도 하나 알려줬잖아. 그거 뭐 알려준 건 아니고 이제 관련이 있어서 한번 그 답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답 그래 10 그래.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까지 알려주겠어? 코 풀어버리네. 답 3번이에요. 아무튼 열심히 하면 마지막 시간에 하나 더 알려줄게. 좀 자, 4번. 대신에 다른 학생들한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린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에 살아야 돼. 4번 매월 말 50만 원씩 5년간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 수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려면 자 일단 현가죠. 그러면 무슨 개수? 아니 그냥 차분하게 해봐. 문장 일단 현재 가치 물어봤으니까 무슨 개수? 현가 개수. 그 다음에 어떤 돈에? 연금에 현가 개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저당 상수 후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 자 맞죠? 지금 여기서 이 문장에서 원하는 개수는 연금의 현가 개수야. 근데 문제는 연금의 현가 개수하고 저당 상수 역수니까 얘가 필요한데 얘가 필요한데 얘는 얘의 역수로 알아볼 수 있다. 말 장난하고 있어 지금. 맞는 소리죠? 그러셨지만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예. 맞는 소리. 다음 5번 연금의 현가 개수 역수는 저당 상수다. 지금 제가 4번으로 묶어놓으세요. 부연 설명하려고 넣는 거예요. 다음 6번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더하면 1이 된다. 맞죠? 7번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해서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맞죠? 네.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개수를 이용한다 하면 되니까. 8번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무슨 상수자 수업. 어차피 여기 주목해봐요. 개수가 총 6개 나오거든. 6개가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저당 상수 3개, 일시불의 내가 개수, 연금의 내가 개수, 감증 개수 3개.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올 때는요 한 놈만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봐봐 현재 가치 개수 3개 있고 미래 가치 개수 3개 있지 않습니까? 세 놈을 줄줄줄 다 풀어주거든. 그러면 앞쪽에 일시불의 무슨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그걸 잡는 게 아니고 요 놈과 요 놈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그것만 잡아주면 돼. 그럼 어디? 이 문제에서는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됐어. 저당 상수는 현재 가치 계산 맞네. 맞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맞게 나오고요. 여기서 오답을 낸다면 뭘 오답을 내는 거죠? 그렇지. 앞쪽에 현가 개수 가지고 오답 내면 눈치채버리니까 일시불의 현가 개수, 연금의 현가 개수, 감책인 개수는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쓴다 하면 틀리는 거죠. 예, 그렇게. 아무튼 여기는 지금 맞게 나왔어요. 네. 9번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9번 아직 안 나오는데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여기 볼게요. 2는 사실은 1분의 2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역수란 것은 분자, 분모 뒤집는 거거든요. 그러면 2의 역수는 2분의 1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2의 역수는 2분의 1, 2분의 1의 역수는 2. 둘이 곱하면 얼마? 네. 그래서 연금의 내가 개수의 감책인 개수를 곱하면 1이 된다. 맞을까 틀릴까? 맞죠? 내감.
역수관계. 역수관계끼리 호하면 1이 된다. 이렇게. 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다. 답 몇 번이에요? 답은 3번. 다음 29번은요. 오늘은 세부 설명 안 해요. 문제 찍는 요령만 알려줄게요. 자, 요 문제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요 문제는 어떻게 나중에 풀어주면 되냐면, 자, 일단은 잠깐 보니까 그 영년이 있네. 영년이 언제냐면요. 현재. 영년 후가 언제죠? 영년 후? 다시 1시간 후는 언제냐? 1시간 후야. 0시간 후는 언제야? 지금. 그래서 현재라고 나오기도 하고 여기처럼 영년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영년차 때 현금 흐름이 1000이 아니고 마이너스 1000만 원이네. 지금 1000만 원 주고 산다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가 있는데요. 자, 제 말 들어보세요. 투자는 취득과 운영과 처분이에요. 근데 취득할 때 1억 주고 산대. 그리고 3년간 운영함에 따라서 매년, 자, 취득할 때 10억 주고 산다고 합시다.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뭐. 자, 매년 운영하면서 1억 원의 운영 수익이 발생한대. 몇 번? 3년간 운영한대. 몇 번? 매년 3번. 1억 매년 발생한다고. 3년 운영한대. 언제쯤이면 소화되실 거예요? 아니 좀 그거 좀 알려줘봐. 네,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돼. 내가 지금 소화가 되면 그때 뭐라 할게요. 매 3년 운영하니까 매년 1억씩 3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3년 후 처분하면 11억이 들어온대. 요건 몇 번 발생해요? 딱 한 번 파는 거죠. 이거 다시 현금 흐름표로 쓰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0년, 1년, 2년, 3년 하는데요. 0년 10억 주고 산대요. 누적시키는 거 아니에요. 당연 연도차. 1년 차 때 1억 들어와. 2년 차 때 1억 들어와. 3년 차 때 12억이야. 자, 보면요. 무조건 맨 마지막 연도 차에는 금액이 확 커집니다. 그 이유가 맨 마지막 연도 차는 마지막 1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운영 수익과 마지막 연도 차에는 부동산을 뭐 하죠? 처분하죠. 그러니까 수익의 종류가 두 가지야. 여기서 이것만 찢으면 돼. 자, 이걸 어떻게 찢을 거예요? 매년 운영 수익은 똑같다라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운영 수익 1억 3번. 처분 시 들어오는 돈 한 번. 이렇게 찢어내는 것만 하면 돼. 여기도 보니까 130 가다가 1430 됐죠? 맨 마지막 연도차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찢을 거예요? 130하고 처분 시 1300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요령만 알려줄게요. 출제위원이 아주 억지스럽게 문제를 내지 않는 한 무조건 찍어도 답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면 맨 처분 시 가격에 의해서 살 때 들어간 돈 있죠? 빼버리면 답이 됩니다. 그냥 1000만 원 하면 돼요. 그 논리는 오늘 안 할래요. 어차피 지금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논리는 본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왜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줄게요. 오늘은 그냥 쉽게 답 찍는 것만 알려줄게. 자, 맨 마지막 연도차에 금액이 커진다고 그랬죠? 이걸 찢으면 돼. 매 기간 운영 수익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에다가 나머지 차액이 바로 처분 시 들어온 돈이죠. 그러면 처분 시 들어온 돈에서 살 때 나간 돈 있죠. 빼면 수년가가 된다. 그냥 그렇게만 지금 알아두고 넘어가면 돼요. 지금은 제대로 알려드릴까요? 소화 안 될 텐데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해요. 다 알려줘 버릴 테니까 그냥. 자, 이제 30번 문제는 다시 한번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 말 들어볼게요. 아까 여기 잘 봐요. 안 보면 원리 원칙대로 다 설명할 거예요. 우리 그랬죠. 아까 제가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죠. 맞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풀이 과정이 이렇게 길어요. 증명하려면. 근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강의하고 나서 1년차, 2년차 때는 학생들한테 원리 원칙을 다 알려줘야 되는 줄 알고 막 설명을 한 30분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미친 짓이죠. 시험에는 안 물어보는데 시험은 결론만.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기술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한다는 게 참 제가 옛날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학생들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자, 다시 한번. 잔금 비율은 뭘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연금의 현가 계수. 그런 데 있잖아요. 비율이란 것은 잔금 비율이란 것은 전체 빌린 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갚은 돈, 못 갚은 돈. 못 갚은 돈의 비율을 나타내는 게 잔금 비율이거든요. 그러면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기술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비율이니까 분자 분모가 나와야 돼. 둘 다 연금의 현가 기수가 나와야 돼. 근데 잔금이니까 비율이니까 비율은 전체를 기준으로 미상환된 만큼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율이니까 일단 분자 분모 나왔죠? 분모는 전체 기간이에요. 전기간, 전체 기간. 분자는 갚은 기간, 못 갚은 기간. 잔금이니까 미상환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30번 문제가 계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계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고, 자, 30번. 15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 이자율 10% 5천만 원을 융자 받은 경우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기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전체 15년 중에 5년 차 말이니까 5년은 갚았대, 못 갚았대? 5년 갚고 못 갚은 기간이 몇 년이죠? 10년. 그러면 분모가 몇 년짜리가 들어가야 돼? 분모 전체 15년짜리 들어가야 되죠. 분자는 그렇지 10년. 이거 계산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조건에 보니까 연금의 현가 기수 5년짜리는 47점 얼마, 10년짜리는 75점 얼마, 15년짜리는 93점 얼마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답이 5번이 돼야 되겠죠. 5번,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또 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 다시. 비율은 분모분이 분자가 비율이야. 그래, 비율이 나오겠지. 어? 근데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기술을 이용하니까 잔금 비율은 분모도 연금의 현가 기수, 분자도 연금의 현가 기수예요. 근데 잔금 비율이란 것은 전체를 기준으로 못 갚은 걸 말해. 그러니까 분모는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기수, 분자는 미상환 기간, 못 갚은 기간의 연금 현가 기수. 그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31번, 32번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휴식했다 할 거예요. 우리 영업수지 계산 과정 한번 써볼게요. 자, 우리 영업수지 계산 과정 어디? 가능 총소득에서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다 하면 아직도 머릿속에 안 돌아 있죠? 그런 거 대답하는 거 아니야. 몰라도 있잖아요. 알아요 이렇게 하지. 내가 확인을 못 하잖아 일일이. 알고 있죠? 그래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면 뭐가 되냐면 순영업소득이 되죠.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수지 되잖아요.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현금수지가 돼요. 일단은 여기서는 계산 문제가 일단 주가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31번을 보니까요. 뭘 구하래요? 응? 뭐야? 요거 구하래? 금방 끝나겠네. 자, 만약에 계산 문제에서 순영업소득 구하라고 하면 어디를 잡아내야 되냐면 영업 경비에 포함시키는 항목이 뭐냐,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이 뭐냐, 요거 잡아내는 게 줍니다. 요 문제에서는. 그럼 잠깐만 볼게요. 영업 경비는 지출되는 비용 맞죠? 나 치킨집 한다. 그러면 뭐 화재보험료, 유지관리비, 수도, 전기 사용료 뭐 등등등 이런 거 빠지는 게 영업 경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영업 경비에서 빼지 않는 거, 직접 빼지 않는 거, 그거 잡아내는 게 중요해요. 공실 이런 것은 위에서 미리 뺐으니까 여기서 빼는 거 아니죠?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도 밑에 별도의 공제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서 빼는 거 아니죠? 다음 영업소득세도 별도의 공제 항목이 있으니까 여기서 빼는 거 아니죠? 그렇죠? 여기서는 재산세 뭐 이런 거는 빼겠지만 여기서 영업소득세는 안 빼요.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도 여기서 빼는 거죠. 우리 순위감의 세율 기억나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분 빼고 감가상각비를 빼는 거야. 자 이제 보세요.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빼면 과세대상 소득이 나와.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되는데 요거 좀 잠깐만 한번 들어볼게요. 빼기는 세금 낼 때 빼기는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죠. 빼기는. 그래서 제가 1년에 이제 100원을 버는데 세율이 20%면 여기다가 20% 세율 적용해서 세금 20원 내는 게 아니고 인적 공제는 빼기입니까? 빼기. 카드 사용 공제, 보험료 공제, 뭐 공제 해가지고 뺄 거 딱 빼고 나면 40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할 때 공제 항목 빼기가 있다는 것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자 볼게요. 요 부동산을 사가지고 요만큼의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이거 살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거야. 대출 받는 돈에 대해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았어요. 근데 여기서 원금으로 갚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원금을 갚는 만큼 내 지분 부채가 줄어들고 내 지분이 커지는 거니까 원금으로 지불되는 돈은 비용이 아닌데 이자로 나간 돈은 백날 갚아도 부채가 감소하지 않죠. 그래서 이 이자는 어떻게 봐주냐면요.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자는. 다음 감가상각비. 자 상각이 뭐야? 상각이 훼손됐다, 상했다. 이 건물이 원래 새거 있는데 훼손됐죠. 그만큼 가치가 감해지는 게 감가상각 아니겠어요? 맞죠? 그러면 100억 주고 이 건물을 사서 연간 수익을 10억을 벌었어.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100억 주고 샀던 내 건물에서 연간 이만큼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1억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외관상으로는 10억을 번 것 같지만 실제로 번 거는 얼마밖에 안 돼요? 9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비용으로.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 1억은 10억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 개념으로 인정해 줘서 세금은 9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 지급 비용 감가상각비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세금은 순위감에 바로 뭘 곱하면 된다? 세율. 따라해 봐요. 순위감의 세율 시작.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 31번, 32번 있는데요. 31번이 또 나왔으면 참 고맙겠는데 32번이 나올 겁니다. 2번이. 일단 31번 가볼게요. 1년간 소득 및 비용 명세서를 이용한 순영업 소득을 구하시오 나왔죠? 그럼 일단 유효총소득까지 바로 줘버렸죠. 얼마 줬어요? 1억 원. 유효총소득이 1억 원이다. 그러면 결국 영업경비만 찾아서 빼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그 계산 문제이긴 한데 영업경비에 포함시키는 항목과 포함시키지 않는 항목을 갈라내봐라. 그거 지금 물어보는 개념이 강하겠죠? 어디? 유지관리비 영업경비에 포함됩니까? 포함되고요. 화재보험료 포함됩니다. 소득세는 별도의 영업소득세 공제 항목 있죠? 빼야지. 삭제. 이건 포함 안 돼요. 삭제. 수도 전기 사용료 포함됩니까? 포함되죠. 재산세는 있잖아요. 영업경비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 영업소득세가 아니고 재산세는 포함시키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세금 별도의 공제 항목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1,000만 원하고 부채 서비스세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해보세요. 얼마인지. 자꾸 저한테 기대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하려고 그래. 스스로. 얼마 나오던가요? 영업경비 총 해보니까 4,8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빼니까 순영업소득 얼마? 5,200만 원. 예,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문제고,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를 또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게 일반적인 밑에 거. 자, 일단 그거 넘어가고 32번. 다음 임대주택 사업의 세후 현금 수지는 얼마인가? 순영업소득은 어쩌고 재산세는 어쩌고 막 나왔는데 뭐 잠깐 뭐야 이거? 아 여기서 또 출발시키네? 그래가지고 요거 구하라 하네? 금방 나오겠네. 그러면 과연 금방 나올까? 해볼게요. 순영업소득 얼마 나왔어요? 5천만 원. 왜?
아니지 왜 5천만 원이야? 아니 잠깐만 31번 끝났어요 우리 5,200만 원. 31번은 이미 끝났고 저기 지금 32번 하고 있어 32번. 정신 차려. 예. 31번은 끝났어요. 5,200만 원 끝났고 이제 32번 하고 있어 32번. 예. 세후 연금 수지 구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순영업 소득이 보니까 1억 4천만 원이죠? 4천만 원.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나 답답하세요. 그렇지만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저기 합격자 모임 때 막 체육대 한다고 가보니까 공부도 지질이 못하 했던 사람들이 합격했다고 또 이렇게 업하고 돈 번 가끔 이제 저도 이 동네 사니까 기수별로 모임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모일 때 전화해서 뭐 어디냐 해서 들리라 그러면 들렸다 가는데 이제 주로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이더라고 그렇게. 근데 뭐 나 이번에 땅 사가지고 얼마 샀는데 벌써 얼마 올랐다고 맨 이제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학원 다닐 때 공부 지질이 못했다는 소리 아무도 안 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나중에 돈만 잘 벌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잘 벌 거예요 같아. 진짜 느낌이 그래. 왜냐하면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 이러질 않을 거 아니에요. 뭐 하나라도 잘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돈을 잘 벌 것 같아. 걱정 마요. 예. 예. 뭐 좀 용기가 납니까? 그죠? 그래. 자 이제 여기서 순영업 소득에서 뭘 빼냐면 부채 서비스를 빼는데 가서 봐. 잠깐만. 재산세가 뭐야? 필요 없죠. 재산세는 여기에 포함되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걸 요즘에 또 주기도 해요. 헷갈려서 죽어버리라고 준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는 순영업 소득이 얼마인지 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재산세, 뭐 수도정 이거 필요 없어요. 다 위에서 끝나버렸거든 이미. 그러니까 재산세는 필요 없는 소리예요. 다음 연간 융자 월부금이 9천만 원, 융자 이자가 7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부채 서비스가 얼마죠? 얼마? 뭐 1억 얼마? 1억 6천? 1억 6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연간 융자 월부금이 원리금의 합계예요. 원리금의 합계가 9천만 원인데 그 중에 이자가 7천만 원이래. 합치는 게 아니죠. 연간 아니요 왜 빼? 잠깐만. 연간 융자 월부금이 은행에 집어넣은 연간 원리금의 합계를 말해. 부채 서비스 요걸 말해. 근데 이게 얼마래요? 이게 9천만 원이죠? 근데 옆에 별도로 융자에 따른 이자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7천만 원 나왔잖아요. 왜 헷갈리게끔 이렇게 하느냐? 아니 연간 원리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고요. 그 중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인지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금 계산해야 되거든. 세금은 순위감의 세율이거든. 그러니까 연간 원리금 중에서 이자가 차지한 비중이 얼마인지 제시를 해줘야지만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연간 원리금이 얼마예요? 부채 서비스액이 9천이에요. 9천만 원.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 얼마? 5천만 원이죠? 그렇죠? 거기서 절대로 영업소득세는 얼마인지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핵심은 영업소득세를 구해서 집어넣을 줄 아냐 모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핵심이. 그러면 이제 세금 계산하자고. 자 세금 따르세요. 순위감의 세율 시작. 원래 공식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복잡해져. 그러니까 세금은 무조건 순위감의 세율을 하면 되다. 시작. 순위감의 세율. 자 어디? 순영업소득 1억 4천이죠? 2 얼마? 7천만 원. 감 1천만 원. 자 순위감 바로 쳐봐. 얼마인지. 빼보니까 순위감 6천 나왔죠? 뭐 과세 대상 소득 이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순위감 6천 나왔죠? 거기다 세율 몇 프로? 30% 0.3. 자 그럼 얼마죠? 6, 3, 18, 1800인가요? 됐죠? 다시 따라해요. 순위감의 세율 시작. 순위감 했더니 6천이 나왔네. 30% 0.3을 곱하니까 6, 3, 18, 1800만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세전에서 세금 1800 빼니까 얼마 남았어요?
3,200만 원이 세후가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본 수업 시간에 또다시 또 풀어볼 거예요. 다른 걸 가지고. 근데 핵심이 뭐냐면 세금을 별도로 계산할 수 있냐 없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순위감의 세율. 다시 시작. 순위감의 세율. 우리 다음 주 수업할 때 제가 이거 한번 풀어줄 텐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줄 거야. 이렇게. 어떻게 줄 거냐면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부채에 대해서 연간 은행에 지불하는 원금 상환분이 3천만 원이고 이자 지급분이 이자 크기는 반드시 별도로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4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원리금이 얼마죠? 응? 5천이에요. 방금 이 문제는요. 연간 월부금 원리금이 9천만 원인데 그 중에 이자가 차지한 비용이 7천만 원이라고 줬죠. 합친 게 9천인데 그 중에 이자가 얼마다 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여기처럼 안 합치고 원금 얼마 이자 얼마 따로따로 찢어주게 돼. 그러면 원리금은 요때는 두 개 합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한 건 없어. 요렇게도 주다가 저렇게도 주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계산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순간 이걸 놓쳐버린단 말이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방금 이 문제는 전체 원리금이 얼마라고 줬어.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이자가 얼마라고 줬어. 그러면 이게 바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풀어볼 건데 어떤 경우에는 원금으로 나간 돈이 얼마고 이자로 나간 돈이 얼마라고 따로 줘. 이때 원리금은 뭐예요? 두 개를 합쳐라 이겁니다. 요것만 구분 잘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것만 안 헷갈리면 틀림하는 데가 없어요. 핵심은 요거야. 다시 시작. 순위감의 세율. 그렇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잠깐 휴식했다 하죠. 네.